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5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55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상표 절차, 등록 요건, 심판, 등록 이후에 권리, 이런 것들 심판, 이거 다 배웠었죠. 자, 이제는 이제 국내 상표만 등록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면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상표 등록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등록받는 방법 외에 이제 절차적으로 마드리드 국제 상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게 나오는데, 이제 1차 시험은 거의 매년 나오고요. 2차 시험은 지금까지 한 번 딱 나왔습니다. 한 번. 2차 시험은요.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 국제 상표 시스템이 왜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드릴 건데, 요게 이제 좀 암기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냥 절차예요. 절차를 그렇게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절차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식으로 뭔가를 단계별로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왜 그렇게 됐냐는 따지기 참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이렇게 정해놨으면 취지나 이런 걸 안 다음에 그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보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럼 해외 상표에서 되게 중요한 마드리드 국제 상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표법을 계속 공부해 온 게, 자, 우리가 상표의 정의부터, 참 1회 때부터 상표의 정의 개념들, 또 1회부터는 원래 민법상 우리가 법률적 개념도 많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등록 요건, 실체적인 것들 했고요. 등록 요건 5단계, 이거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면 등록 이후에 상표권의 효력, 침해, 벌칙, 이런 것들 시험에 워낙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심결 취소 소송, 요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상표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별도로 하게 되고요. 기본 강의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상표 아까 등록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자, 우리가 출원인이 있으면 저희가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겠죠. 우리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에 등록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각국의 변리사들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연락하는 거죠. 출원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당연히 모르죠. 절차적인 것부터 해서 용어라든지 그런 것도,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영문으로 서신을 보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렵게 됩니다. 요걸 이제 보통 파리조약 루트를 통해서 한다, 또는 개별국 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해외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변리사 되고 나서 따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사무소나 이런 데서 수습, 그다음에 업무를 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고요. 변리사 된다면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외 상표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절차상 우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해놓은 게 마드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마드리드 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이라는 협약 시스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드리드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디자인의 헤이그, 그다음에 특허의 PCT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헤이그하고 많이 비슷하고요. PCT하고는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산상으로 이제 해외 어떤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대리인 없이. 그래서 거절 이유 없이 등록만 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은 비용이 되게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제 와이포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와이포라고만 해서 검색을 해보면 국제사무국이고요.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보면 이제 마드리드 PCT 이런 것들이 막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총괄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드리드 우리 상표의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등록받을 때 한국 특허청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시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헤이그는 이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 특허청을 경유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국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이게 온라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 국가별로 하고,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 없이 등록만 되면 대리인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30-40% 이상 저렴하게 됩니다. 대신 이게 절차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게 이제 마드리드에서 관건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드리드 우리가 국제상표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느냐? 자, 우리가 마드리드에서는 법률 규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게 보이실 겁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법에 규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하고 싶은 거죠.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하면 이걸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국관청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땐 우리나라 특허청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와이포를 거쳐서 각 지정관청에 가서 심사를 하게 돼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법률 규정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마드리드 의정서라는 어떤 협약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국제사무국에서 하는 절차 뭐 이런 것들. 1차에서나 2차에서나 이런 특이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요게 이제 주로 나온, 요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요게 좀 특이해요. 자, 요거는, 자, 외국에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나카무라가 이제 자기네 특허청 똑같습니다. 그러면 본국관청이 일본에서 한 거라면 일본 특허청, 자기네 나라를 하게 되고요. 그게 와이포를 거쳐서 우리나라를 지정하면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외국의 권리자, 외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정했을 때의 규정. 그래서 이 180조부터 208조까지의 규정이 시험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8, 90%는 다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 이제 2차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여기는 조금 뭐 그냥 간단한 요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아웃고잉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나라를 지정국에서 와이퍼를 거쳐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에서 들어옵니까? 여기.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다 아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걸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변리사 합격하신 데 하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아까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이제 들어오는 거라서 인커밍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만 이제 딱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변리사 되고 나서 이런 것들, 요게 더 많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시험 볼 때 이것까지는 못하고요. 당연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나라별로 그걸 절차나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드리드는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만 없으면 마드리드 의정서가 비용이 저렴하고요. 근데 제가 거절 이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만약에 자, 이렇게 외국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절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 외국의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야지 직접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 나라의 대리인을 선임해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심사하는데 만약에 거절 이유 없이 등록이 되면 모르겠는데 거절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변리사나 이제 뭐 특허법인 이런 데를 선임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마드리드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1차 기본 강의나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규정 등을 하게 되고요. 요 큰 흐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에서 들어갈 때 이게 특유한 규정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드리드 의정서 별도로 기본 강의 또 이런 것들을 테마 특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해외 상표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의 공부 명언. 결과는 공부한 만큼, 후에는 공부 안 한 만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만큼 또 여러분이 뭔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결정을 하셨다면 항상 꾸준히 잘 끝까지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55회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